파주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일대교는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 우리 대표단 이미 그곳을 통과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곳 통일대교를 지나 조금 전인 9시쯤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눈발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이곳 통일대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앞서 오늘 오전 7시 반쯤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도 우리 대표단을 배웅하기 위해 통일대교에 나왔습니다. 북측은 평양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쯤 군사 분계섬을 넘은 뒤 걸어서 평화의 집으로 올 예정입니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남측과 북측 5명씩 모두 10명의 대표단이 전체 회의를 가진 뒤 개별 회담이 이어집니다. 몇 시까지 회담을 할지는 회담장에서 결정됩니다. 남북이 합의한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입니다. 하지만 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통일대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이 회담본부가 회담을 실시간 전달받는 실질적인 사령탑인 셈입니다. 이채현 기자, 회담본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 안보부처 인사들이 모여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차관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은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며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발 전 티타임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평양, 평창, 평화올림픽이라는 3피읍이 된다며 북한 참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10시부터 회담이 시작되는데 북측 대표단은 군사분계선을 육로로 걸어 넘어옵니다. 회담은 조명균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의 인사 발언만 공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오늘 협의에선 평창올림픽 선수단의 방남 경로와 개회식 공동입장 등 평창올림픽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는데요. 그동안 IOC 차원에서도 수차례 협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회담본부에서 평화의 집 영락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표단에서 협상 대응을 지시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전반 사안에 관련해서는 오늘 한꺼번에 합의하기 어렵지만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논의를 위한 차기 회담 날짜까지 잡는다면 남북관계 해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은 전례대로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회담 대표들의 발언은 모두 양측 지휘부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회담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청와대와 남북회담 본부에서도 회담 대표들의 표정까지 살필 수 있다.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우리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 부위급 회담 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유년 시절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였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조 장관은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시절 경기도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는데 오늘 회담에서도 특유의 노련미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몇 분 뒤에 이제 본격 시작이 됩니다.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센터장께서는 이제 군에 계실 때 남북회담에 자주 참석을 하셨으니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북이 2년 만에 마주 앉게 됐는데 지금 양측 대표단은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결국 아마 제가 그 입장에 갔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을 해서 판문점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네.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갈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오늘 과연 회담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네. 주어진 과제와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2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 것, 또 양측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과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회담이고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이 회담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아마 그려질 겁니다. 네. 자, 그동안 남북은 이제 날씨 얘기를 하거나 덕담을 좀 주고받거나 아니면 사자성어를 하나씩 꺼내들면서 회담 분위기를 암시를 해왔습니다. 과거엔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오늘 회담 잘해서 그 어둠을 좀 걷어내 봅시다. 또 때가 되면은 맑은 하늘 아래 또 곡식이 익어가는 철이 오게 돼 있고 오늘 날씨는 괜찮은데 어떻게 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옛말에 산중수복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갈 길이 멀고 바쁜데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가득 놓여 있는 아마 그런 게 지금 우리 남북의 대표들이 마주 앉은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문성국 센터장님, 저렇게 포토 세션 겸 해서 이제 양쪽 대표들이 인사말을 주고받는 장면, 저기까지가 언론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말을 좀 준비를 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요. 예. 우리가 보통 회담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회담의 대책, 전략,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만 네. 발언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바로 환담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악수도 하고 앉아서 이제 공개 이 세션 공개 장면인데 네. 여기서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거와 같이 날씨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번 회담은 2년 만에 열리고 우리 쪽에서 열렸기 때문에 네. 아마 환영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측은 먼 거리를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평양에서 왔다면 평양에서 어제 출발하셨습니까? 오늘 출발하셨습니까? 어젯밤은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북측도 역시 초청에 감사하고 뭐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미리 준비를 해와서 뭔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또 회담에 거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자성어나 그런 옛말이나 이런 걸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지요. 네. 근데 처음에 만나면 이제 뭐 얼굴 눈인사도 하지만 먼저 악수를 하잖아요. 네. 악수할 때 기싸움을 합니까? 하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에 수석 대표로 나갔던 것이 2002년이었는데 네. 그래서 한 5, 6년 전이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좀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상당히 노련한 회담 대표였었고요. 예. 이제 이 회담 테이블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최 의원님하고 악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는 테이블이 거군요. 있죠. 이게 예. 테이블이 있고 악수를 하는데 깁니다. 이게 예. 길거든요. 네. 상대방이 땡기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자기 쪽으로 땡기면 예. 딸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손을 짚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을 짚으면 항복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악수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는데 네.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쪽으로 자기 쪽으로 손을 당기면 좀 무례한 행동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 회담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기싸움이 먼저다. 이런 그렇게 해서 측면이 이제 회담을 자기가 주도하고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고 네.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회담에서 그 주도권을 뺏기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이제 신경을 씁니다. 자, 과거 예를 보면은 서로 인사말을 나누는데도 대표들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취재진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제 양쪽 대표들만 남았을 때 그때는 분위기가 더 딱딱해집니까? 아니면 조금 풀립니까? 그거는 이제 회담에서 다룰 의제라든지 쌍방의 입장,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회담의 경우에는 아마 문이 닫히고 열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에 회담은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의 통큰 결단과 크나큰 시혜와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따라서 남측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통전화도 열어주고 회담도 그대로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대표단도 보내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평화와 남북관계를 애호하는 또 민족의 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리더십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리선권이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된 그런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이런 북한의 도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회담의 경우에는 사실은 문이 닫히고 나면 굉장히 서로 설전이 오가고 네. 테이블을 치기도 하고 고성을 높이고 막 상대방을 향해서 예. 손도 막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네. 자, 황 차장, 이제 북측 대표들은 아마 북쪽에 있는 판문각을 떠나가지고 이제 예.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으로 이동을 하는데 네. 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과거의 예를 보면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왔죠? 이번에는 지금 걸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문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아마 대표단들이 평양에서 어제 와가지고 개성쯤에서 아마 잤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개성에서 판문각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판문각에서 이제 도보로 이제 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쪽 이제 자유의 집을 지나서 뒤에 평화의 집 회담장까지 걸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오는 시간이 한 9시 반 정도 되는 것이고 네. 들어와서 잠깐 서로 대기하다가 회담은 이제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가령 네. 회담 시간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세부적인 디테일의 그 어떤 규칙이나 규정 같은 네. 게 있을 텐데 그건 남쪽의 규정을 다 따라주는 겁니까? 뭐 그때마다 다른데요.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제일 처음에 시간이 문제가 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시간이 이제 그쪽에 지금 평양시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하고 시간이 30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회담 시작을 10시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우리 시간 10시라고 하지만 그냥 10시라고 하면 평양 시간 10시가 되면 10시 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서로 10시나 10시 반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옥신각신할 줄 알았는데 남북 의외로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항상 평양 시간에 맞춰서 그쪽 해줬죠. 정시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쪽에서 회담이 오랜만에 또 열리고 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정은의 통큰 결단에 따라서 시간 문제는 좀 양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10시에 회담이 시작되면 이제 2시간 남짓하면 바로 점심시간인데요. 예. 밥은 어떻게 먹죠? 그 보통은 이제 그 평화의 집 안에서 우리 측에서 준비한 그 예컨대 뭐 그 케이터링 해가지고 와서 뷔페를 차려놓든가 아니면 네. 또 별도의 도시락을 하든가 해가지고 우리 측이 제공은 하는데 식사는 이제 남북 대표단이 서로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또 과거에 보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 대표단이 아예 그냥 북측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먹고 다시 내려온 적도 있었고. 자기네 밥을 먹고 예. 다시 내려온다. 예.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네. 전에 이제 군사회담을 할 때는 네. 보통 우리 쪽에서 이 식사를 준비를 하죠. 네.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가라 그러면 네. 굳이 안 먹고 그냥 갑니다. 아. 통일각으로 넘어가서 자기들 먹고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해야 할 일이 많다. 네. 그러면서 거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우리 밥 먹는데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통일각이 넘어가서 회담을 하는데 밥을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밥을 먹어줘야 예. 자기들도 우리한테 와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예. 이제 그런 생각.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식사라고 하는 건 미리 연락관 접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네. 식사를 같이 할 것인가 따로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협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점심은 아마 함께 할지 따로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이제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밥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식사를 하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려져 있듯이 이제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얘기와 네. 마이크가 없는 식사 자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북측 대표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좀 사적인 얘기도 하고 네. 좀 속내를 털어놓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회담의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령요. 오늘 이제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한다면 그때 밥만 먹습니까? 아니면 또 회의 준비도 합니까? 근데 어차피 이제 2시간 동안 내내 식사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서로 또 회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전 회의가 끝나면 오전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회의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일정 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그다음엔 각각 나누어서 회의 준비를 할 가능성이 전 많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 회의는 시작이 됐고요. 오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또 저녁에도 회의를 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예. 자 오전에 이제 기조 발언을 자 남측이 하고 북측이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조 발언 다 끝나고 나서 그거에 관해서 토론을 잠시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심 시간이 되잖아요. 아마 점심 시간도 점심 식사를 같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네. 얘기냐면 각자 하는 거죠. 남측은 남측대로 하고 북측은 북측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오후 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걸 또 정해야 돼요. 네. 정해서 여기에서 오전에 합의된 거 예를 들어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에 뭐 북한이 대표단을 몇 명을 언제 어떻게 보낸다. 만약 이런 게 오전 기조 발언에서 대충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면 오후에 잠시만 회의하면 그걸 합의문으로 발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그 한미 훈련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평창 못 간다. 만약 이런 제안을 했다고 치면 네. 그러면 이건 이제 간격이 엄청 크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후 회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회의 여부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에서 뭐 참여한다고 여러 가지 사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합의문도 나올 것이고 비교적 순조롭게 오후 회의도 협상 과정을 거쳐서 합의문 같은 걸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그 경우에는 회담이 내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또는 남한에서 예. 예상치 못한 의지를 하나 들고 왔잖아요. 네. 그럼 이 문제는 사실은 대표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건 이제 각자 훈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걸리죠 시간이. 그래서 네. 과거에도 보면 왜 무박 회담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경우는 아마 이 평창올림픽 참여 문제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위원장 이 협상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리선권 북쪽 위원장 군인 출신인데요. 협상장에서 우리 문 센터장님이 만난 적이 있다고요? 네, 여러 차례 만났죠. 여러 차례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군사실무회담, 네. 그다음에 장성급 군사회담 때 북측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군사실무회담을 할 때 수석 대표였을 때 리선권은 이제 북측 대표의 말석 정도에 앉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네. 제가 만났던 인상은 좀 아니게 아니라 좀 투박해 보이고요. 지금 네. 뭐 화면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은 뭐 직설적이고 다혈질이다 이렇게 일부 실질적 나갔습니다만. 표현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 실제 좀 성격이 급하고요. 네. 말도 투박하게 하고 상당히 목에다 힘을 주고 네. 어떻게 보면 계급은 낮았지만 뭔가 좀 뒷배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예. 진급도 굉장히 빨랐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을 제치고 결국은 나중에 지금 조평통 위원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위에 선배들이 꽤 있었거든요. 다 제쳤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역량을 인정을 받고 그랬는데 역시 조명균 장관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아마 오늘 회담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명균 장관이 경험도 많고 네. 폭넓은 지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담들을 적절히 오늘 국민께 언급했듯이 성급하지 않고 또 차분하게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대로
아마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회담의 좀 세밀한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차장, 예. 자, 이런 회담의 경우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촬영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예. 동영상까지, 그러니까 음성하고 동영상 두 개가 다 우리 측 그 회담 본부로 전송이 됩니다. 네. 우리 이제 남북 회담 본부가 삼청동에 있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로 그 영상과 음성이 다 전송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 벙커라고 하죠. 그 네. 위기관리센터에도 같이 영상이 그 두 군데로 영상과 음성이 다 전송이 돼서 이쪽에 앉아서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평양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평양 쪽에는 영상은 못 가고요. 네. 음성은 아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을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뭐 협상을 이렇게 양쪽 지휘부가 어떻게 보면 수뇌부가 바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이제 사실상 협상하는 과정에 많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홈앤드 어웨이를 해요. 네. 한 번은 평화의 집에서 하면 그 다음에는 저쪽에 통일각에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관리로 돼 있고 우리 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동 문제라든지 또 소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홈그라운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문 센터장님, 이런 경우에 사실상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원격으로 하는 정상회담의 성격도 일부 있다. 맞는 얘기입니까? 예, 결국 회담 대표단은 글자 그대로 자기 측의 입장을 가서 대변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자기 측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의중이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명균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는 가지만 그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측 대책의 범위 내에서의 재량권이지 네. 그걸 벗어나는 사안을 북측이 제기했거나 그런 상황 변화가 있다면 그건 결국은 유관부처의 의견과 또 최종 결심권자의 재량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회담 진행 상황들이 시시각각 대통령에게 또는 김정은에게 보고가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직접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그걸 대표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니까 결국은 간접적인 그런 회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 아무리 저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CCTV가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잠시 CCTV를 꺼놓는 시간도 있을 텐데 그때는 남북 대표들이 이제 스킨십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죠. 만약에 어떤 사안 때문에 서로가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고 네. 그게 1시간, 2시간 계속 길게 입장이 팽팽하게 그렇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마이크가 없는 자리로 가든가 아니면 수석 대표 접촉 또는 별도의 접촉을 갖습니다. 전체 네. 회의를 갖지 않고 예. 그런 자리에서 묻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이냐? 네. 당신들 지도자가 준 지침이 정확하게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속마음을 좀 얘기해 속마음을 얘기를 해라. 예. 진짜 원하는 게. 네. 그래서 조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예. 그런 자리로 마련하지요. 그때 진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그럴 경우 이제 협상이 진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문 센터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북 단일팀 혹은 응원단까지 의제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예, 이제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뭐 평화적으로 개최하고 북한 대표단이 참여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네. 그런데 평창올림픽은 글자 그대로 국제올림픽 재전이고 네. 세계인이 즐기고 함께하는 축전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응원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확대가 돼서 네. 이 올림픽의 성격이나 관심의 초점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정치화되거나 또는 북한이 노리는 어떤 선전장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기대에 저희가 잘 맞춰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회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센터장께서는 이제 군에 계실 때 남북회담에 자주 참석을 하셨으니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북이 2년 만에 마주 앉게 됐는데 지금 양측 대표단은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결국 아마 제가 그 입장에 갔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출발을 해서 판문점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네.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 갈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오늘 과연 회담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네. 주어진 과제와 임무를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2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 것, 또 양측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과 김정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회담이고 또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이 회담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아마 그려질 겁니다. 네. 자, 그동안 남북은 이제 날씨 얘기를 하거나 덕담을 좀 주고받거나 아니면 사자성어를 하나씩 꺼내들면서 회담 분위기를 암시를 해왔습니다. 과거엔 어땠는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오늘 회담 잘해서 그 어둠을 좀 걷어내 봅시다. 롯데가 되면은 맑은 하늘 아래 또 곡식이 익어가는 철이 오게 돼 있고 오늘 날씨는 괜찮은데 어떻게 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옛말에 산중수복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갈 길이 네. 그러면 손을 짚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을 짚으면 항복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악수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는데 네. 미리 그런 것들을 알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쪽으로 자기 쪽으로 손을 당기면 좀 무례한 행동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저 회담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기싸움이 먼저다. 이런 그렇게 해서 측면이 이제 회담을 자기가 주도하고 상대방의 길을 꺾어 놓고 네.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뭐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회담에서 그 주도권을 뺏기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이제 신경을 씁니다. 자, 과거 예를 보면은 서로 인사말을 나누는데도 대표들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취재진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이제 양쪽 대표들만 남았을 때 그때는 분위기가 더 딱딱해집니까? 아니면 조금 풀립니까? 그거는 이제 회담에서 다룰 의제라든지 쌍방의 입장,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회담의 경우에는 아마 문이 닫히고 열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번에 회담은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의 통큰 결단과 크나큰 시혜와 배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따라서 남측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통전화도 열어주고 회담도 그대로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대표단도 보내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평화와 남북관계를 애호하는 또 민족의 경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리더십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리선권이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된 그런 대표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고 보고요. 그러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이런 북한의 도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회담의 경우에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10시부터 회담이 시작되는데 북측 대표단은 군사분계선을 육로로 걸어 넘어옵니다. 회담은 조명균 장관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의 인사 발언만 공개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오늘 협의에선 평창올림픽 선수단의 방남 경로와 개회식 공동입장 등 평창올림픽 사안이 주요 의제가 되는데요. 그동안 IOC 차원에서도 수차례 협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회담본부에서 평화의 집 영락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표단에서 협상 대응을 지시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 전반 사안에 관련해서는 오늘 한꺼번에 합의하기 어렵지만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논의를 위한 차기 회담 날짜까지 잡는다면 남북관계 해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은 전례대로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회담 대표들의 발언은 모두 양측 지휘부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회담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청와대와 남북회담 본부에서도 회담 대표들의 표정까지 살필 수 있다.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우리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로 나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유년 시절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조 장관은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시절 경기도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는데 오늘 회담에서도 특유의 노련미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몇 분 뒤에 이제 본격 시작이 됩니다.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간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멀고 바쁜데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가득 놓여 있는 아마 그런 게 우리 남북의 대표들이 마주 앉은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문성국 센터장님, 저렇게 포토 세션 겸 해서 이제 양쪽 대표들이 인사말을 주고받는 장면, 저기까지가 언론에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말을 좀 준비를 해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요. 예. 우리가 보통 회담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회담의 대책, 전략,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지만 네. 발언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사용되는 게 바로 환담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악수도 하고 앉아서 이제 공개 이 세션 공개 장면인데 네. 여기서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거와 같이 날씨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번 회담은 2년 만에 열리고 우리 쪽에서 열렸기 때문에 네. 아마 환영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측은 먼 거리를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평양에서 왔다면 평양에서 어제 출발하셨습니까? 오늘 출발하셨습니까? 어젯밤은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북측도 역시 초청에 감사하고 뭐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미리 준비를 해와서 뭔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또 회담에 거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자성어나 그런 옛말이나 이런 걸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지요. 네. 근데 처음에 만나면 이제 뭐 얼굴 눈인사도 하지만 먼저 악수를 하잖아요. 네. 악수할 때 기싸움을 합니까? 하지요. 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에 수석 대표로 나갔던 것이 2002년이었는데 네. 벌써 한 5, 6년 전이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좀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상당히 노련한 회담 대표였었고요. 예. 이제 이 회담 테이블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최 의원님하고 악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상대방이 테이블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는 테이블이 거군요. 있죠. 이게 예. 테이블이 있고 악수를 이게 꽤 하는데 깁니다. 이게 예. 길거든요. 네. 상대방이 땡기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이 자기 쪽으로 땡기면 예. 딸려가지 않습니까? 파주 통일대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통일대교는 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 우리 대표단 이미 그곳을 통과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이곳 통일대교를 지나 조금 전인 9시쯤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눈발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이곳 통일대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은 앞서 오늘 오전 7시 반쯤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도 우리 대표단을 배웅하기 위해 통일대교에 나왔습니다.
북측은 평양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쯤 군사 분계섬을 넘은 뒤 걸어서 평화의 집으로 올 예정입니다.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남측과 북측 5명씩 모두 10명의 대표단이 전체 회의를 가진 뒤 개별 회담이 이어집니다. 몇 시까지 회담을 할지는 회담장에서 결정됩니다. 남북이 합의한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입니다. 하지만 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회담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통일대교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이 회담본부가 회담을 실시간 전달받는 실질적인 사령탑인 셈입니다. 이채현 기자, 회담본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는 청와대 안보실과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등 안보부처 인사들이 모여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차관 등 우리 정부 대표단은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첫걸음이 되게 하겠다며 이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조 장관은 출발 전 티타임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 평양, 평창, 평화올림픽이라는 3피읍이 된다며 북한 참가에 대해